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함께 하며 여러분들을 3학년이 되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고백하였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제 이사벨 중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벌써부터 조금은 슬퍼지려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수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에 물음표가 보이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선배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날은 2021년 2월 4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2021년 2월 4일입니다. 꼭 여러분들 캘린더나 달력이 있다면 2021년 2월 4일에 이사벨 중학교 졸업식을 꼭 기록해 두시고요. 남아있는 날의 수를 자주 생각하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매 수업 시간마다, 매 책풀마다 여러분들에게 졸업까지 남아있는 날의 수를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았으면 싶을까요? 정답은요,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과 마지막이 없다는 것을 아는 차이가 인생에 있어서는 수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순간부터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후의 시간에 후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 또 어떤 부분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이 마지막 강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강의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책이 작았고요. 그리고 글로 적었고 그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선택했던 한 권의 책이요, 제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갑작스럽게 췌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투병을 통해 연명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자녀가 자라서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췌장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투병 생활을 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한 내용을 비디오로 담았고 그 비디오의 내용을 가지고서 책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지금 당장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1살의 전성곤은 당시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좋은 기억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아직 생명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책을 250권이나 읽었고요. 저녁 이후에는 어떤 누구보다 학업에 최선을 다해서 처음으로
학과에서 1등도 해보고 교생 실습도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러서 감사하게도 이사벨중학교에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갔을 때 저는 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 주어진 시간과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요, 제가 날마다 졸업하는 날을 묻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서 중학교의 마지막이 있고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기억될지를 고민하라고 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졸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요, 지금 당장 졸업을 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 마지막 강의 책을 읽고 나서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면 나는 가장 무엇이 후회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실패, 그 인생의 후회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후회를 뒤집기 위해서, 그 후회를 앞으로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더니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과 함께 후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후회를 검색해보면요, 네이버 사전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여러분은요,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그 후회를요, 깨닫고 뉘우칠 때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과 기회에 더 좋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요, 지금 당장 만약 내가 졸업을 한다면 나는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되는 생각을 바탕으로 내게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 수업을 하게 되면요, 앞에 있는 선배들로요,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고요, 내 진로를 고민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고, 어떤 친구와 싸워서 지금까지 화해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고, 중학생이 되면서 혼란스럽다 보니 부모님께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마땅히 추억할 만한 기억이 없다는 거에서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사벨중학교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인 건 알지만 그러한 선생님과 식사나 커피를 함께 하거나 대화를 더 진지하게 나누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잘 몰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300일 가까운 졸업이 있지만 지금 당장 졸업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졸업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가라고 진지하게 생각할 때 진짜 나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치고 뉘우칠 때 앞으로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는요,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요,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성장과 성숙의 결과를 이루고 나면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후에는 웃으면서 추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들의 후회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러한 후회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를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댓글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나누어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후회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나와서 발표를 하시고 그 종이를 구겨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수업의 마지막에는 그 종이를 구겨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종이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3학년 마지막 진로 수업 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나는 1학년, 2학년 때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후회를 앞으로는 남기지 않기 위해서 3학년 때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그 약속을 지켰는지, 그래서 후회를 없애고 후회가 없는 1년을 보냈는지, 아니면 또 바보같이 후회를 만드는 1년을 만들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용기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나의 후회를 누군가한테 고백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제가 후회된 내용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후회가 되어서 고치고 싶어서 나와서 발표를 하면 더욱더 내가 남아있는 1년을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나에게도 약속하는 것이고 그 발표를 듣는 친구들에게도 약속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선배들이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듣는 여러분들의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말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 친구가 이러한 잘못을 후회한다. 그러면 나는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후회되는 내용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7번째 졸업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8번째 저에게 있어서는 졸업생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졸업식이 되면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왜 더욱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더욱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했을까가 저에게는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졸업식 전날에는 졸업식이 되고 나면 학생들과 마지막이니 꼭 사진을 찍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고 나면 못해준 미안함 때문에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식에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목표를 한번 세워봅니다. 올해 졸업식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서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졸업식에서 사진을 함께 찍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후회가 됩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1학년, 2학년을 반성해 보시고 남아있는 1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 당장 졸업을 한다면 무엇이 후회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다음 수업에도 그 의미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1년간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서 졸업하는 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질문과 물음표, 투성이지만 1년 후에 여러분들은 이미 마침표와 느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되는 내용을 진지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1년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한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는 1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오늘 수업을 통해서 진지하게 졸업까지 남아있는 일수를 생각하며 지금 당장 졸업한다면 무엇이 후회되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댓글을 다 비공개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다시고요 우리 오프라인 수업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종이를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적어서 함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정성을 다한 답변을 적어준 친구에게는 바나나 우유를 여러분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과거를 고민하는 시간이니 어떤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좋은 대답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파이팅! 안녕!